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힘들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어야 됩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4%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 약 1,800억, 1조 정도 매도했죠. 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참 아이러니한데, 개인이 1,100억, 외국인이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260억의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약 1,5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뭐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의 매도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된 매물이 지금 미리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게 된 배경, PMI 지수, PMI 지수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문조사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 과거에도 그거는 좀 핑계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게 더 클 수도 있어요. 87년 만에 독일의 폭스바겐의 그 공장이 폐쇄를 검토하겠다. 이유가 뭐냐? 중국산 저가 자동차 공세에 못 이겨서 독일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또 중국의 자동차가 유럽에 침투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 자동차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뭐 현대자동차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고, 현대차가 뭐 유럽에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매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중국에든. 그 관세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WTO에서 보조금을 함부로 주지 마라. 그래서 제소당하는데, 단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정하겠다라는 조항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유럽 사람들이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중국 짱깨 전기차 오면 삽니까? 안 살 것 같은데. 중국은, 아니 유럽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좀 짠돌이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싸다고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폭스바겐이 폐쇄된다는 거, 정말 어이없는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8월달 급락에서 반등이 나왔고 8만 원까지 다시 오늘 7만 원에 장을 마쳤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인텔이 어제 8.8%, 최근에 인텔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천억, 전에 이제 4천억, 이틀 만에 거의 1조 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한 2%더 빠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도 거의 한 8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매도의 거의 거래소 매도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 반도체 주식이었다. 반도체 주식들 많이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반도체 주식들 보시면 테크윙이죠. 테크윙이 이렇게 여기서 거의 만 원대에서 7만 8천 원까지 7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요거는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한미반도체는 뭐 5천 원도 안 되는 가격인가요? 이게 5만 원이구나. 그 밑에서 보면 거의 바닥에서 20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여기 몇 년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좀 반등은 좀 나오지만 절대 여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뒤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관들이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올라가는 거는 몇 년 걸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한 1, 2개월이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반도체 주식들을 빠져나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왜 기관들은 팔고 나면 또 돈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다른 섹터들로 자금이 몰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자금을 몰아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먼저 팔아놓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진정이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그쪽 테마들이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테크윙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상당한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뭐 상당히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지만 주식은 늘 반복입니다. 2008년도에 급락이 나올 때, 야, 이거 주식시장 끝났다. 아니, 아무리 바닥이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1년, 2년 만에 다시 다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에 떨고 또 언제든지 또 만회하고 또 공포에 떨고 또 만회하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문제는 공포만 느끼고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손실이 커지고 안에 나갔다가 한참 올라가니까 다시 해가지고 또 손해보고 이런 거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보시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항상 공포가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또 그거를 회복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죠. 7월 달부터 8월 달에 주가지수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홍콩은 또 올랐고 스페인, S&P 500, 독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다 올라갔는데 일본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전 세계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하락률 1위. 정말 체력이 정말 저질 체력 그런 국가예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역시 금투세 문제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24일 추석 세고 뭐 공개 토론을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24일 날 하고 뭐 금투세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한다라고 하고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두세 명 팀을 짜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박소영 의원이 빠져요. 박소영 의원이 상당히 본인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국회로 나가야 되는데 요 날짜가 이제 여기에 겹쳐가지고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목소리를 냈던 박소영 의원이 이번에 참석이 안 됩니다. 다소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번에 그 여야간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뭐 민생 공동 공약 공통 뭐 공약 추진 협의회 이거를 구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좀 국회에서 좀 빨리빨리 심의하고 처리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일환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줄 거 주고 뺏을 거 뺏고 이렇게 좀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서로 그냥 그냥 목소리만 내면 안 만나죠. 못 만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일줍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데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 얼마나 이거 치욕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하락률 꼴등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별료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발표 시점은 9월 중입니다. 언제라고 얘기는 안 해요. 9월 중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 ROE라든가 뭐 PBR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요거를 좀 이게 강제성을 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강제성을 줘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효과를 보는 거지. 주주들 맡겨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강제적인 거를 줘야 좀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야 외국 사람들도
예, 한국이 정신 차렸다. 배당 성향을 올린다. 자사주 속각한다. 이러면서 유통 물량도 줄인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이거를 자율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ETF를 구성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4분기라고 하지만 12월 달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시도니까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뭐 강제성을 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조금 밸류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들을 하루빨리 주식시장으로 좀 보내야 됩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 안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볼게요. 자, 아침 10시부터, 이게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근데, 아침 10시에 오는데도 8시부터 줄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 줄 서가지고 명품 브랜드를 살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반포에, 진짜, 정말 잘 나가는, 레미안, 원베일리 55억에 팔렸답니다. 55억. 국민평형 33평 기준으로 55억에 팔렸어요. 웬만한 강남의 빌딩 한 채, 아파트가 거의 빌딩이에요. 빌딩. 요 조그만 여기가 빌딩 한 채를 맞먹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남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계속 뭐 베이비 부모는 은퇴한다고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구정동 가서 명품 사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좀 해야 돼요. 주담대에 맡기지 말고, 사실 주담대 이런 걸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보유세로 잡는 거예요, 부동산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주식, 건물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을 크게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있어봐야 자기 집 한 채, 뭐 이런 정도지, 뭐 몇 채씩 사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야 이런 자금들, 엄청난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정말 이런 모욕감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코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위반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다 강남에 삽니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면 자기들 재산이 떨어지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요거는 주식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게 좀 이제 몇 년 만인가, 17년 만인가요? 여기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요율이 9%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의 9% 정도가 보험료율인데, 요걸 단계적으로 해서 13%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갈이 원래 55년인데 요거를 뭐 80년대까지 늘리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나와요. 소위 말해서 보험료율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고요. 내는 거 비용입니다. 소득에 관련된 대체율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득 대체율도 40%인데 42%로 물가 반영해서 좀 올려주고, 그리고 더 받겠다 이런 겁니다. 더 내고 더 받아라 라는 정책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55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저기 뭐 사대보험 내는 친구들 말고는 국민연금을 안 내요. 이거를 88년, 80년도까지 늦춰가지고 좀 전 세대들이 좀 많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50대 이상들은 50대 이상들은 보험료율이 좀 빨리 올라가요. 젊은 사람일수록 0.3에서 0.5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50대 이상은 1%씩 올라갑니다. 그 점이 있어요. 13%까지 가는데 빨리 걸려요. 얘네들은 좀 오래 걸리는데 50대들은 빨리 13%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참 보면서 참 답답하게 반등도 안 나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안 좋게 나오면 배드뉴스는 굿뉴스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한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경기가 나쁘면 배드뉴스다라고 빠지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니까 주식이 올라갔는데, 경기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쁠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게, 요게 말이 안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좀 차익 매물을 하기 위한 그런 핑계이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농업 지수가 이제 고용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목요일에
또 서비스 PMI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서 지표 좀 좋게 나오면 또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여기 보이시죠? 예. 하루 500조. 예. 하루 거래가 5천조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이 알고리즘 매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예, 사고 팔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좀 안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중에서 주변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을 팔자라고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ETF가 이제 영향을 줘요. 예, ETF. 예. ETF 영향을 주면서 예, 다른 ETF들까지 동반해서 같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식 한번 어제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누가 AI로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매도가 딱 나오니까 연쇄돼 가지고 ETF가 여기서 계속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 왜 빠졌다고요? 예,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뉴스 하나로 그냥 빠진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전체 미국 시장의 80%, 예, 5천조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뭐 380조가 날아갔다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0조예요. 400조 정도 되는데 그 삼성전자 하나가 없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4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예, 그 정도로 큰 기계적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맨날 프로그램 매매냐 어쩌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막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그런 단타 매매 알고리즘이 막아말았어요. 미국은. 여기는 이제 ETF와 연결된 알고리즘이고 우리나라처럼 한 1000개 사가지고 그날 팔고 이런 알고리즘 단타 매매는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어지럽히는 거지. 예, 완전 외국인들 뭐 프로그램 매매에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급락은 좀 이해하기 힘든 급락이고요. 그럼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기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뭐 3% 4% 빠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이 없어가지고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정상화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9월달에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9월달이 좀 안 좋아요. 시장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9월이 흔드는 장이고 FOMC 끝나고 뭐 실제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뭐 제로 소멸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이후에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세,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하반기 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9월달에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블딥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한번 더 누릅니다. 이렇게 여기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더블딥이 나와야 주식이 많이 올라요. 이렇게. 과거에도 늘 그래 왔습니다. 보시면 늘 더블딥이 나와요. 여기서 뭐 한번 급락이 나왔고 반등 나왔지만 한번 눌렀다가죠. 그렇게 올라가고 늘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반등 나왔다가 여기에 땅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딥이 나와주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래서 에너지 모아가지고 이때부터 2차전지가 오르기 시작해서 그 10배씩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더블딥을 너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온 거고, 보통의 경우 하락 시세에서는 이렇게 하락 시세에서 보면 급락이 나오죠. 이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조정 국면이 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또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기간이 또 나와요. 늘 그래 왔습니다. 항상 하락 후에는 더블딥이 나온다. 더블딥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급락 이후에
약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뒀지만 요게 여기까지 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예,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더블 D 완전히 확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요게 약 한 달 걸려요. 더블 D까지 가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여기 하락에 대한 여진이다. 지진으로 따지면은 이 급락 강진이 나오고 좀 잦아졌다가 한 번 더 나오는 정도 수준에서 여진이 마감이 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빠진 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놈이 AI가 기계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장세였어요. 하루 종일 보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빠지는 날은 보통 그냥 시장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금투세 문제만 빨리 어떻게든 유예든 간에 폐지든 간에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지금보다는 정말 상승 탄력이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세고 24일에 공청회 끝나고 뭔가 방향성을 잡아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최소한 10월 초에는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10월장은 의외로 괜찮은 시장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10월 11월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점에 매수 하든지 아니면 좀 관망하고 계시다가 좀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이런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은 좀 확인하고 제가 원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약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경제지표 나오는 거 목요일 금요일 확인하고 월요일쯤에 움직일 거예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어차피 그 기간이 없는 거니까 조금 보시고 소통방은 이제 마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집중방이요. 집중방은 마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지금 너무 어렵게만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었고 곧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서 진정이 되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만 힘들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1%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어야 됩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4%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 약 1,800억, 1조 정도 매도했죠. 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참 아이러니한데 개인이 1,100억, 외국인이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260억의 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약 1,5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투신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의 매도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된 매물이 지금 미리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게 된 배경 PMI 지수 PMI 지수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설문조사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앞으로 그 과거에도 그거는 좀 핑계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게 더 클 수도 있어요. 87년 만에 독일의 폭스바겐의 그 공장이 폐쇄를 검토하겠다. 이유가 뭐냐? 중국산 저가 자동차 공세에 못 이겨서 독일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또 중국의 자동차가 유럽에 침투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 자동차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뭐 현대자동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고 현대차가 뭐 유럽에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매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중국에든 관세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WTO에서 보조금을 함부로 주지 마라. 그래서 제소당하는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정하겠다라는 조항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유럽 사람들이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중국 짱깨 전기차 오면 삽니까? 안 살 것 같은데. 중국은 유럽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좀 짠돌이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싸다고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폭스바겐이 폐쇄된다는 거 정말 어이없는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8월달 급락에서 반등이 나왔고 8만 원까지 다시 오늘 7만 원에 장을 마쳤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인텔이 어제 8.8%, 최근에 인텔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같이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천억, 전에 이제 4천억, 이틀 만에 거의 1조 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고, 시간에서도 한 2%더 빠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도 거의 한 8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거래소 매도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 반도체 주식이었다. 반도체 주식들 많이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반도체 주식들 보시면 테크윙이죠. 테크윙이 이렇게 여기서 거의 10,000원대에서 78,000원까지 7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요거는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한미반도체는 뭐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인가요? 이게 5만 원이구나. 그 밑에서 보면 거의 바닥에서 20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여기 몇 년에 걸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좀 반등은 좀 나오지만 절대 여기를 골파할 수 없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뒤로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관들이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올라가는 거는 몇 년 걸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한 1, 2개월이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반도체 주식들을 빠져나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왜 기관들은 팔고 나면 또 돈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다른 섹터들로 자금이 몰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자금을 몰아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먼저 팔아놓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진정이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그쪽 테마들이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테크윙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상당한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상당히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지만 주식은 늘 반복입니다. 2008년도에 급락이 나올 때, 이거 주식시장 끝났다. 아무리 바닥이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졌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1년, 2년 만에 다시 다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에 떨고 또 언제든지 또 만회하고 또 공포에 떨고 또 만회하고 요거의 반복이에요. 문제는 공포만 느끼고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손실이 커지고 안에 나갔다가 한참 올라가니까 다시 해가지고 또 손해보고 이런 거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보시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항상 공포가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또 그거를 회복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죠. 7월 달부터 8월 달에 주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홍콩은 또 올랐고 S&P 500
독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다 올라갔는데, 예, 일본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전 세계, 예,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전 세계 1위입니다. 하락률 1위. 정말 체력이 정말, 예, 저질 체력, 예, 그런 국가예요. 그 원인이 뭐냐? 예, 원인은 역시 금투세 문제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예,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또 24일 추석 세고 뭐 공개 토론을 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4일 날 하고 뭐 금투세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한다라고 하고, 예,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예, 두세 명 팀을 짜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박소영 의원이 빠져요. 박소영 의원이, 예, 상당히 본인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저 국회로 나가야 되는데 요 날짜가 이제 여기에 겹쳐가지고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목소리를 냈던, 예, 박소영 의원이 이번에 참석이 안 됩니다. 예, 다소 좀 아쉬운데요. 예, 아무튼 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예,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번에 그 여야 간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예, 뭐 민생 공동 공약, 공통 뭐 공약 추진 협의회 이거를 구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좀 국회에서 좀 빨리빨리 심의하고 처리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일환으로 뭔가 좀, 예, 확실하게 줄 거 주고, 예, 뺏을 거 뺏고, 이렇게 좀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서로 그냥, 예, 그냥 목소리만 내면 안 만나죠. 못 만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예, 좀 일줍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 빨리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 예, 얼마나 이거 치욕스럽습니까? 예, 우리나라. 예, 전 세계 하락률 꼴등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별료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발표 시점은 9월 중입니다. 언제라고 얘기는 안 해요. 9월 중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과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 ROE라든가 뭐 PBR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요거를 좀 이게 강제성을 줘야 됩니다. 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강제성을 줘서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효과를 보는 거지. 주주들 맡겨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뭔가 강제적인 거를 줘야 좀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야 외국 사람들도, 예, 한국이 정신 차렸다, 배당 성향을 올린다, 자사주 소각한다 이러면서 유통 물량도 줄인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이거를 자율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ETF를 구성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4분기라고 하지만 12월 달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시도니까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뭐 강제성을 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조금 밸류업 관련된,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예, 안정적인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들을 하루빨리 주식시장으로 좀 보내야 됩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예, 지금 부동산 안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 볼게요. 자, 아침 10시부터, 예, 이게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예, 근데, 예, 아침 10시에 오는데도 8시부터 줄 서가지고, 예, 예금,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 브랜드, 예, 줄 서가지고 명품 브랜드를 살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반포에, 예, 진짜, 예, 정말 잘 나가는, 예, 레미안 원베일리, 예, 55억이 팔렸답니다. 55억. 예, 국민평형 33평 기준으로, 예, 55억이 팔렸어요. 웬만한 강남의 빌딩 한 채, 예, 아파트가 거의 빌딩이에요. 빌딩. 요 조그만 여기가, 예, 빌딩 한 채를 맞먹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남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예, 계속 뭐 베이비 부모는 은퇴한다고 하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천하무적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예, 압구정동 가서, 예, 명품 사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좀 해야 돼요. 주담대에 맡기지 말고, 사실 주담대 이런 걸로 그 잡히는 게 아니고요. 보유세로 잡는 거예요, 부동산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주식, 건물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을 크게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있어봐야 자기 집 한 채, 뭐 이런 정도지,
뭐 몇천씩 사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야 이런 자금들, 엄청난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정말 이런 모욕감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코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위반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다 강남에 삽니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면 자기들 재산이 떨어지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요거는 주식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게 좀 이제 몇 년 만인가 17년 만인가요? 여기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요율이 9%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의 9% 정도가 보험료율인데 요걸 단계적으로 해서 13%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갈이 원래 55년인데 요거를 뭐 80년대까지 늘리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나와요. 소위 말해서 보험료율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고요. 내는 거 비용입니다. 소득에 관련된 대체율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소득 대체율도 40%인데 42%로 물가 반영해서 좀 올려주고 그리고 더 받겠다 이런 겁니다. 더 내고 더 받아라 라는 정책이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55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저기 뭐 사대보험 내는 친구들 말고는 국민연금을 안 내요. 이거를 88년, 80년도까지 늦춰가지고 좀 전 세대들이 좀 많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50대 이상들은 50대 이상들은 보험료율이 좀 빨리 올라가요. 젊은 사람일수록 0.3에서 0.5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50대 이상은 1%씩 올라갑니다. 그 점이 있어요. 13%까지 가는데 빨리 걸려요. 얘네들은 좀 오래 걸리는데 50대들은 빨리 13%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참 보면서 참 답답하게 반등도 안 나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안 좋게 나오면 배드뉴스는 굿뉴스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한다.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경기가 나쁘면 배드뉴스다라고 빠지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니까 주식이 올라갔는데 경기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쁠 수 있다라는 설문조사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게 요게 말이 안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좀 차익 매물을 하기 위한 그런 핑계이지 않느냐라고 보이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비농업 지수가 이제 고용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목요일에 또 서비스업 PMI가 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지표 좀 좋게 나오면 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럼 완전히 지금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하루 5천조, 하루 거래가 5천조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알고리즘 매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좀 안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중에서 주변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주식을 팔자라고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ETF가 이제 영향을 줘요. ETF. ETF 영향을 주면서 다른 ETF들까지 동반해서 같이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어제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버티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누가 AI로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매도가 딱 나오니까 연쇄돼 가지고 ETF가 여기서 계속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왜 빠졌다고요?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뉴스 하나로 그냥 빠진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전체 미국 시장의 80%, 5천조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뭐 380조가 날아갔다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0조예요. 4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하나가 없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4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 정도로 큰 기계적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가 맨날 프로그램 매매냐 어쩌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막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단타 매매 알고리즘이 막아말았어요. 미국은. 여기는 이제 ETF와 연결된 알고리즘이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 1000개 사가지고 그날 팔고 이런 알고리즘 단타 매매는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어지럽히는 거지. 완전 외국인들 뭐 프로그램 매매에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국내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급락은 좀 이해하기 힘든 급락이고요. 그럼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기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뭐 3% 4% 빠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이 없어가지고 빠진 거기 때문에 그 정상화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9월달에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9월달이 좀 안 좋아요. 시장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10월 이후에 연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9월이 흔드는 장이고 FOMC 끝나고 뭐 실제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뭐 제로 소멸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이후에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세, 그리고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하반기 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9월달에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블딥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잖아요. 한번 더 누릅니다. 요게 여기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더블딥이 나와야 주식이 많이 올라요. 이렇게. 과거에도 늘 그래 왔습니다. 보시면 늘 더블딥이 나와요. 여기서 뭐 한번 급락이 나왔고 반등 나왔지만 한번 눌렀다가죠. 그렇게 올라가고, 늘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반등 나왔다가 여기에 땅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딥이 나와주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래서 에너지 모아가지고 이때부터 2차전지가 오르기 시작해서 그 10배씩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더블딥을 너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온 거고, 보통의 경우 하락 시세에서는 이렇게 하락 시세에서 보면 급락이 나오죠. 이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조정 국면이 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때부터는 또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런 기간이 또 나와요. 늘 그래 왔습니다. 항상 하락 후에는 더블딥이 나온다. 더블딥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급락 이후에 약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뒀지만, 요게 여기까지 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더블딥 완전히 확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요게 약 한 달 걸려요. 더블딥까지 가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여기 하락에 대한 여진이다. 지진으로 따지면은 이 급락 강진이 나오고 좀 잦아졌다가 한 번 더 나오는 정도 수준에서 여진이 마감이 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빠진 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놈이 AI가 기계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장세였어요. 하루 종일 보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빠지는 날은 보통 시장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금투세 문제만 빨리 어떻게든 유예든 간에 폐지든 간에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지금보다는 정말 상승 탄력이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석 세고 24일에 공청회 끝나고 뭔가 방향성을 잡아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최소한 뭐 10월 초에는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10월장은 의외로 괜찮은 시장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뭐 10월 11월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점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좀 관망하고 계시다가 좀 저점에서 주식을 사는 이런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은 좀 확인하고, 제가 원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약간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경제지표 나오는 거 목요일 금요일 확인하고 월요일쯤에 움직일 거예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어차피 그 기간이 없는 거니까 조금 보시고, 소통방은 이제 마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집중방이요. 집중방은 마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무튼 지금 너무 어렵게만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었고 곧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서
진정이 되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